검사할 때 우울증 검사 같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울증이라 그러면 더 화를 내요. 내가 무슨 우울증이냐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자살은 무슨 자살이냐고, 하느님 믿는 사람이 무슨 자살이냐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보면은 우울증이 있으시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은 조금 다르죠. 지금 술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약이 문제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또 젊은 세대들은 이제 마약 이슈가 더 크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르신들은 사실 마약보다는 뭐 술 문제가 많으신데, 실제로 우울증과 중독이 공존했을 때 자살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같이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손상준입니다.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노년기 정신건강에 대해서 진료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노년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자살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상황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통계적으로 10만 명당 이제 자살률을 보통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3년도 기준으로 확인해 봤을 때 10만 명당 24명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로 나옵니다. 65세 이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10만 명당 40명대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고, 이걸 이제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 항상 이제 OECD 기준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1등이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2등이 리투아니아인가 그런 것 같아요. 1000만 명당 17명 정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정도로 우리나라 자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노인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자살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0%가 초고령 사회로 이제 우리나라가 접어들었는데,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노인 자살의 문제도 굉장히 계속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노년기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살펴본다면 경제적인 부분을 일단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고립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끼시는 어르신들 많았었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다양한 신체 질환들 또 영향이 없진 않거든요. 대표적인 거 뇌졸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실 거고,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이 정신건강에 초점을 놓고 본다면 정서장애, 우울증 같은 불안증도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 저희가 임상 현장에서 경험을 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술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심리부검 결과나 이런 걸 보면은 주로 이제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분들이 꽤 많으셔요. 그러니까 10만 명당 40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남녀를 구별해 놓고 보면 남자가 훨씬 높습니다. 남자가 60명대고요. 여자가 20명대인데 시도 자체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살 시도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은 남자가 더 많아요. 위험한 방법으로 시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술을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문제들이 동반돼 있는 경우가 많으셔서 그런 부분도 이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년 전만 해도 10만 명당 70명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줄기는 했어요. 지자체나 민간 의료기관이나 노력들을 하느냐면 선별 검사들, 노인 우울이나 자살을 갖고 있는 분들 선별 검사를 해서 조기 개입을 하는 것도 있고, 중요한 게 이제 그 자살 도구를 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농약 드시고 자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맹독성 농약을 판매하는 거를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가끔씩 이제 왜 언론에 보면 그 번개탄 피워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번개탄 그 판매 관리 같은 것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지금 줄인 상황이고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지금 저희는 이제 65세 정도를 이제 기준을 놓고 보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65세 어르신들, 어르신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데 굉장히 활달하시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65세 이상이면 노인입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얼마나 건강하게 이 노화 과정을 잘 겪고 계시느냐가 중요한데, 대략적으로 우리 건강 노화 기간을 보면은 70대 중반에서 80대 되기 직전까지, 그때는 활달하게 그래도 뇌 활동을 하시거든요. 독립적인 기능도 하시고. 그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단순하게 나이로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본인의 독립적인 생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개인별로 좀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지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치매 걱정 많이 하시니까 저희도 병원에서 검사도 하고 처방을 드리는데 내가 내 나이에 비해서 얼마나 표준 점수에서 떨어져 있냐를 가지고 인지력 저하를 보거든요. 실제로 70세 어르신이 오셨는데 인지검사 하면은 뭐 70대 평균보다 훨씬 좋으신 분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내 생물학적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해서 내가 노인이다 아니다 보다는 내가 얼마나 잘 관리했냐, 지금 생활을 얼마나 내가 독립적으로 즐기고 살고 있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신질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렵기는 하죠. 그냥 대원칙은 정신건강에 어떤 문제를 다들 이제 겪으실 수 있죠. 정신과 의사들, 정신과 치료는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사망할 때까지 이 상황을 보면 내 개체가 내 주위 환경에 얼마만큼 또 적응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적응의 문제잖아요. 항상.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의 적응의 이슈가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회화 과정을 겪고 있고 또 노년기에는 뭐 은퇴라든지 차별을 한다든지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 바뀐다든지 이런 다양한 또 요인들이 사회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따라서 항상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데요. 나를 바라보는 내 의식이 이렇게 밖을 바라보기도 있고 안을 바라보기도 하거든요. 이 경계를 잘 보면서 이제 조율을 해나가는 게 그게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도와드리는 게 이제 정신과 치료거든요. 이제 리듬을 맞춰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 균형이 깨졌을 때 크게 흔들리면 내 일상에 뭔가 리듬이 깨지거나 루틴이 깨지거나 문제가 있다는 사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는 기준 자체는 사실은 뭐 다르진 않지만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다른 특성이 있는데요. 어르신들은 이제 애가 우울해요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셔요. 감정 표현 자체가 조금 떨어지세요.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몸이 이것저것 소화가 안 되고 어디가 아프고 신체 질환에 대한 어떤 호소가 많으시거든요. 또 조금 이렇게 무기력하거나 인지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셔요. 뇌혈관 장애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동반되실 때 혈관성 인지장애 이럴 때 더 또 특히나 그런데 구분해서 생기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치매나 뭐 우울증이나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인지력이 떨어지셔요. 물론 상대적으로 이제 치매에 비해서는 우울증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회복되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특징 자체는 이제 인지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부분이 계신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특징이라고 그러면 특징일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익숙한 화병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감정이 뭐 우울해요, 불안해요를 말씀드리지만 화병이 우울한가? 불안한가? 한번 따지고 보시면 분노감이잖아요. 조금 다른 감정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억울함을 많이 호소를 하시고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병명에도 나와 있지만 속에 불이 들어있다,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나라 문화적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뭐 조금 진한 진단 기준 책에 들어있긴 하지만 문화증후군으로 해서 화병이 이제 탑재가 돼 있었거든요. 만성 분노 증후군, 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신체 증상을 동반한 예를 들어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공격성이잖아요. 이 억울함은 대상이 있는 거죠. 우리 화병 보면은 항상 화가 나는 대상이 있으시잖아요. 옛날에 뭐 시어머니, 시댁살이, 직장 상사, 남편 그런 억울함의 상황에 내가 답답함을 이제 호소하는 그 대상이 있으지 않은 게 조금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일상 기능 수준 자체의 변화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해왔던 일상생활의 어떤 리듬이 깨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볼 수 있는 게 이제 수면 상태라든지 식욕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 체중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으시겠죠. 노년기는 특히 자기 호소가 조금 적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보호자분들이나 뭐 배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옆에서 보시는 경우가 꽤 많고요. 이게 또 반복됐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뭐 에피소딕하다고 그러죠. 어떤 상황의 어떤 변화들이 이제 보이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 길면 수개월, 짧으면 수주 정도의 변화.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 원 루틴으로 돌아오려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될 때, 길어지거나 반복적으로 뭔가 불편한 느낌들이 반복될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자살 충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거는 치료가 빨리 필요한 상황이시죠.
뭐 사실 노인 증후군은 한 가지 단일 질환을 일컫는 거는 아니고 개체가 항상성을 갖고 내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만성적으로 어떤 퇴행성 변화에 노출됐을 때 회복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고무줄 계속 늘리면 늘어나잖아요. 당기다 보면 이게 원래대로 안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누적이 됐을 때 나타나는 노년기의 어떤 상태를 일컫는데 우리가 친숙한 용어로 뭐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어르신 선망증 많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낮과 밤 헷갈리고 갑자기 이제 주의력 변화가 오면서 엉뚱한 행동이나 진압력 변화가 생기시거든요. 여기가 어딘지 몇 시인지 이런 거 구별하는 게 어려운, 얼핏 봐서는 갑자기 치매가 있으신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선망증이 또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는 이제 노쇠증 있으시잖아요. 근력이 떨어지면서 느려지고 그러니까 운동 속도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수면 장애, 욕창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다 그 증후군의 개념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죠. 뭐 인터넷에도 많고요. 보건소나 아니면 복지관인데 보시면은 많이들 하고 계세요. 저희가 뭐 개발한 것도 있고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시는 자가청 설문지가 있습니다. 뭐 15문항짜리도 있고 30문항짜리도 있고 그거보다 더 짧은 문항도 있는데요. 현재 생활에 만족하시나요? 활동량이 떨어지시나요? 헛되이 살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생활이 지루하십니까? 평소 기분이 불쾌하십니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서 불안하세요?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절망이 드십니까? 인지력이 떨어지십니까? 내 기력이 좋은 편입니까? 내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껴지나요? 이런 질문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간단하게는 이제 이런 자가 설문 척도로 하셔서 이렇게 해보실 수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우울증이라고 그러시면 요즘에 어르신들이 이제 화를 내세요. 왜 우울증이냐고, 내가 무슨 정신과냐. 치매 걱정은 많이 하시는데 막상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그런 말씀을 드리면 거부적인 부분이 많으시고 어떤 감정 표현 자체가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불편한 거는 불안증, 안절부절은 많이들 호소하시지만 우울한 느낌에 대한 표현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으시죠. 크게 나눠서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환청이 들려요, 환각이 있어요, 뭐 망상이 있어요, 이런 정신증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비되는 걸 이제 신경증이라고 해서 나와 외부의 경계를 잘 유지하시면서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행동상의 문제가 있으실 때 이제 신경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경증 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신 뭐 기분장애, 우울증이죠. 불안장애 안에는 공황장애 같이 익숙하신 그런 질환명도 있으실 거고 또 중요한 큰 카테고리 하나가 중독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알코올 의존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는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은 뭐 전체 인구의 11% 가까이, 10% 가까이가 알코올 의존으로 뭐 분류가 된다고도 할 정도로 우리나라 술 많이 드시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은 조금 다르죠. 지금 술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약이 문제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또 젊은 세대들은 이제 마약 이슈가 더 크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르신들은 사실 마약보다는 뭐술 문제가 많으신데 실제로 우울증과 중독이 공존했을 때 자살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같이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장 강박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뇌의 어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전두엽 기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좀 보이시는 것 같은데 사회인지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정확한 이제 역학 연구 이제 퍼센트가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보건소나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걸로 민원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 물건을 이제 강박적으로 쌓아 올려서 이렇게 이웃들에게 불편을 끼치셔서 이제 민원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결국 첫 단계는 그 지역사회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간호사분들, 뭐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치료적인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은 의심이 많으시죠? 편집증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치료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그 부분을 통해서 건강한 부분을 좀 더 늘려가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행동 교정을 하는 방향을 하죠. 우울증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인식의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병원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 찾아오시면서 이제 인지 검사, 이제 선별 검사를 하러 본인이 또 요구해서 오시거든요. 노년기 정신장애, 우울증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또 상황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치매 검사할 때 우울증 검사 같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울증이라 그러면 더 화를 내요. 내가 무슨 우울증이냐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자살은 무슨 자살이냐고, 하느님 믿는 사람이 무슨 자살이냐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보면은 우울증이 있으시거든요. 모든 게 그렇지만 이게 내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방향성이 생기잖아요. 개입할 수 있는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인지를 하고 그런 개선 사업들을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